인생 살면서 고민거리라든가 어떤 얘기라고 저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아니 그게 아무거라도 그냥 뭐 남편 때문에 괴롭다든지 누구 때문에 열받는다든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든지 있을 거라면. 남편이죠? 네? 남편? 남편 뭐 신경 쓰겠어? 뭐 때문에 괴로워 남편에? 그냥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다 똑같아. 말을 다 입만 열면 아 저 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구나 그래요. 네. 근데 남편이 뭐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냥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평범하게 안 산다. 평범하지 않죠. 좀 특이하다. 그러면 특이하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중사님 어떤 것이 남자 입장에서 특이할까요? 여자 입장에서 문화적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남자들 생활하고 좀 틀리다든가 그런 여기는 중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부분은 같이 나와야 병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황타우님 생각하실 때 예? 자, 우리 배수님께서 지금 질문 오셨단 말이야. 우리 남편이 좀 특이하다. 그죠? 어떤 것을 특이하다고 우리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이 특이하다. 보통 부인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들어주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 고집대로 할 때. 그러면 반대로 자 중사님은 자 광타오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답답해요.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가? 이해가 가는 분은 두 종류요. 첫 번째 공처가. 이걸 알아야 돼. 처음에는 공처가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거 첫 번째 그러니까 뒤에 있다니까 그게. 첫 번째 공처가는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 남들이 봤을 때 공처가지. 공처가라고 그럴 때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내가 편한데 일도 하고 먹고 살기도 편한데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도인. 응? 도인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사람, 도인, 성자, 부처 그 사람은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면 왜 하는지, 하면 왜 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줘. 그럼 첫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 이게 문제라고. 각시 입장에서는 그냥 다 똑같아. 내 말 들어주면 좋은 거야. 각시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 따진다니까. 맞겠어요? 그냥 각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은 하셨지만 똑같다니까. 여기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해. 50% 100%라고요. 자, 남편. 부인. 알겠어. 부인 뜻대로. 부인 뜻대로 되면 남편이 좋은 사람이죠. 남편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부인 뜻대로 들어주면 좋은 남편이지. 어쩌요?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강타님? 네. 우리 배우수님 이해가요? 네. 이게 지금 우리들이 틀린 거야, 우리들이. 이게 소인배들의 삶이야. 나와 상관없이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것보다 보편 타당하다고 그래야 돼. 사회적인 용어로 쓸 때 누가 봐도 합당하고 보편 타당인가를 봐야지. 알겠어요? 사회에서는 능력 있고 신망 있고 다 존경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려고 해야지. 이 기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주관적이 있는데 내가 여기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봤을 때 주관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고. 그래 놓고 맨날 싸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배수빈이라는 여자, 광탁원이라는 여자, A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수빈이라는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 해숙이가 저 정도 하니까 남편이 참 마음 아프겠다. 해숙이가 생각이 원만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가 남편 때문에 서운하다 할 정도면 남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모든 걸 객관적으로 분락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친구나 언니나 동생이나 봤을 때 야, 네가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많이 가고 남편이 나쁘다고 누가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항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표준. 그래서 내가 표준량에 부족하면 내가 표준량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나는 안 고치고 상대방은 가서 다 빡치 높은데 그 사람이 참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남편한테 답답하다고는 남편이 감사한지 모르고서 우리들이 지금 범하는 아주 많은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이 개똥이도 소똥이도 미자도 영자도 요구하는 것이어야지. 나만 높아 나만 내 생각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 생각대로만. 그럼 어떻게 남편이 거기에 다 맞추냐고. 남편도 사람인데. 그때 들어주는 것이 아까 공처가요. 왜? 그렇게라도 들어주어야 장인어른이 용돈이라도 주고 남이라도 주고 아파트라도 하나 주니까 들어주는 거라니까.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야? 그걸 초월해서 알아듣겠죠? 자비심으로 감싸주는 사람이야. 그러나 공처가와 부처님 2명 빼면 10명 중에서 8명은 누구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해. 사람은 한두 번은 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생각이라는 게 있어. 생각.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사람.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나 와이프는 어떻고 개모임도 가고 어디 모임도 가고 놀이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다 가서 만나보면 그래도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내가 우리 같이 함께 살아줘야겠다든지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좀 특이하다든지 사람은 다 속이 있는 거야. 속.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논리까지 우리가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요구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지. 내 인격이나 학식이나 사회적인 뭐가 보편타당해도 안다는 사람이 자꾸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한 자리가 돼.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불평불만이 더 많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번에 말했죠. 분수를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는 게 너무들 보면 행복의 겨우 소리야. 저렇게 좋은 남편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항시 내가 내 동생한테 내 친구들한테 자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 그래도 내가 10점 만점이면 6점에서 7점 정도는 되냐.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어쩐다는가를 봐야지. 내가 5점 선도 안 돼갖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을 평가하면 이건 굉장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보편타당한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편타당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너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우리 혜숙님 얘기만 들으면 혜숙님이 예를 들어서 수준이 그래서 10가지가 있으면 8, 5, 4, 3 우리 혜숙님이 인격이 8이요. 인격이 8이요. 인격이 8. 8인 사람이
남편이 특이하다 하면 이 남편은 정말 심각한 상태야. 알아듣겠죠?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해수님을 평가할 때 참 저 사람 10점 만점에 8점을 줘. 그때 남편이 특이하다 하면 진짜 그 남편은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3점이나 4점이야. 이 사람이 특이하다 하면 남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의 확률이 무지개 높은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상담을 해야 돼. 이걸 잘 보고. 이걸 잘 볼지 않은 사람이 유능한 의사예요. 유능한 의사. 알겠어요? 문제가 진짜 남편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때문에 힘든 건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한테 고치라고 했거든요. 고치라고. 오늘 내가 지금 처음 봐서 그죠? 남편이 문제가 있는지 부인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우리 남편이 특이한데 어떤 점인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제가 후딱 보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그죠?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 표정을 봐. 대충 그러겠다. 에이, 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걸 딱 이렇게 치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 5분이 앉아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반절 이상이 수긍한다. 그럼 맞는 질문은 그게 알겠죠? 그럼 반절 이상이 그게 예를 들어 A 하면은 질문한 사람의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해요. 이제 지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풀려야 돼. 근데 종교가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더라도 성직자들의 설교를 그냥 너무 듣고 말면 자기가 써갖고서 글자 보고 읽어. 그러고 병아리 물 마시더니 한 번에 쳐다보고 읽고 쳐다보고 그러고 설교했다고 해요. 그럼 뭐 끝났다고 아멘 하면 하고 박수 치고 그냥 이게 뭔 설교야? 듣는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적어 갖고 뭐 있잖아. 원고 적어 갖고 뭐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 그거 설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처님이 대종사님이 언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경전은 전부 다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 그 상황성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상황성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종교라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지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나타나기 이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것을 어느 도단의 소식이다. 어느 도단. 말과 글로는 안 돼. 말과 글 속에서는 글을 찾아낼 수가 없어. 나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었어. 그러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을 보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있는가를 오히려 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누구라고 그래요? 화타라고. 그 중국 하나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화타라고 해요. 근데 화타에게 임금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3년자인데 실제요. 화타 형제간에 3년자인데 큰형, 둘째형, 셋째형, 자기가 셋째. 그러니까 자기 큰형은 얼마나 의학 수준이 깊으냐, 의술의 실력이.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언제 무슨 병이 어찌게 갈 건지 알아가고 미리서 고쳐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지도 몰라. 둘째 형은 약 1,000만 주면 고쳐버려. 조금 있잖아요. 조금 아프다 하면. 근데 이 화타는 언제 고쳐요? 금방 술 뻘락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아주 중병이 걸린 사람은 고쳐.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유명한 의사지.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보면 우리 큰형이에요.
성자들이 지금 이 법을 내는 것은 기틀을 보고 법을 내는 거예요. 기틀을 보고. 기틀. 그래서 기틀을 보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할게요. 우리 남편이 특이하다. 우리 남편이 특이하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내가 특이하다고 인정을 한가요? 이 옆에 사람들이 자, 옆에 사람들이 입장에서 특이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응? 특이하다고. 자, A와 B와 C와 D가 있어. D가 남편이야. 남편. 그러면 A, B, C가 남편이 특이하다고 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대수님께서 나와요. 잘 생각해요. B와 C가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B와 C가 D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 자, 여기에서 지금 옆에 사람도 여기가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난 이게 좋아라고 했으면 누가 특이한 거예요? A가 특이한 거죠. 자,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본 거지 옳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요? 네. 내 남편이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냐고, 잘못한 거냐고. 우리 남편이 짬뽕을 좋아해요. 그것도 매운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짜장면 좋아해요. 아, 특이한 애 저렇게 매운 거 먹을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 네? 나하고 다른 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어디 부부간에 회식 모임에 갔어. 회식 모임에 우리 남편이 술을 겁나게 잘 드셔. 아, 부인은 스트레스예요. 그게 이 옆에 다른 분들은 절 드시는데, 그러면은 술 많이 먹는 게 왜 문제가 있어? 우리 남편이 거기서 술 많이 잡수면 문제가 뭐가 있어? 거기서 싸움을 했어, 행패를 불렸어, 추태를 불렸어. 자, 이해를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그렇지. 마음 공부니까 다양한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장님께서 사내 간부들 부부간에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회장님이 앉아서 회장님, 네? 회장님이 앉았어. 부부간이니까 와이프가 있잖아요. 회장님, 제가 술 한잔 따라 드릴게요. 해와네요. 우리 공사님 좋아하시는 거.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A 부장 사모님이요. A 부장 사모님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저기 아주 구석에 있어가지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 예?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회식이 끝났어. 가면서 D라는 부장이 뭐라고 그래? 내가 진짜 자네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저 A 부장 같이 가라고. 저렇게 CEO한테 가서 앓는 방구를 떠니까 저렇게 출세하는데 당신은 꽂아는 버리자버리자 가만히 저기 앉아있어가지고 부인이 저주거리고 있는데 내가 남편이 아무리 일 열심히 하는데 뭔 출세를 한 거냐고 하면서 뒤지게 싸먹었어요? 안 했어요? 싸먹겠죠? 그런데 이 집은 차 타고 가면서 어떡할 거예요? 왜 싸운 줄 알아? 저 D 부장 와이프도 못 받아라. 얼마나 현모 양처고 창피욕처를 받았냐? 너는 뭐냐? 뭐 술집 변하냐? 뭐냐? 챔피언하도 죽는 줄 알까? 알았겠어요? 그러면 짝짝 좀 바꿔갖고 결혼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럼 거기서 바꿀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삶을 내가 볼 때는
저 와이프가 저렇게 하니까 좋은 거 같죠? 그건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격. A 부장은 오히려 내 같이 얌전한 가치를 좋아한다니까. 말 듣겠어요? 왜? 마음을 열어 제끼고 안 보여줘서 그럴 뿐이요. 그렇게 하면 또 싸우니까 나는 저 D 부장 같이 같은 성격이 좋아하면 또 싸며.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는 뿐이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걸려? 그런데 여기서 B과장, C과장 부인한테 물어봐? 누가 옳으냐고? 이 사람도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면 좋고 아니면 나쁘다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걸 빨리 알아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만 알아채면 부부 간에 싸울 일이 90%가 줄어버려. 부모 자식 간에 다툴 일이 90%가 줄어버려. 이런 것만 하면. 알아듣겠어요? 이런 것보다 연륜, 경험,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돼.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넓은 사람은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해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죠? 마음이 적은 사람은 남편이 맞춰줘도 지금 마음이 안 맞으면 에이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 내 마음을 키운다는 건 막 고무줄처럼 들이 빼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것을 놓아라. 좀 놓아라. 남편이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되려면 뭐 갖고 살면 돼? 로봇이나 마네킹 갖고 살면 되지. 아니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되지. 알았어요? 그럼 처가살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편도 남편의 생각이 있고 자기 삶이 있잖아. 부인도 있고 그게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섞으면서 적당히 섞어져야지. 그것이 과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내 그릇을 자꾸 넓혀서 상대방이 내 그릇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포경선 얘기를 해요. 포경이라고 하는 거 고래 잡는단 말이에요. 고래.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실제 고래를 잡을 때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잡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고래를 어떤 배로 잡는 줄 알아요? 배에 2명밖에 안 돼요. 배에 2명. 그 아프리카는 저기 우리가 저 동남아 쪽 가면 이렇게 생긴 배죠. 이렇게 생긴 배. 이렇게 양팔만 타고 뒤에 한명 타고 그 옆에 바로 넘어지게 생긴 거. 이렇게 팔만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저쪽에서 고래 잡는 배요. 원주민들 지금도. 그런데 이 고래 잡는 배에 작살만 하나 있어. 작살만 하나 있고 뭔만 실어졌나. 이 배에 이것만 실어졌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만 실어졌어. 배 속에. 밧줄. 그러니까 고래 옆에 가고 탁 던져 독이 묻은 창을. 그럼 고래가 딱 맞는 순간 뭐래? 반항을 해. 반항을 하면은 아무리 신선사람도 잡으면 그냥 빨리 죽어. 그러니까 고래가 반항할 때 뭔만 풀어주면 돼. 줄만 안 보이게 계속 풀어주면 돼. 그러면 고래가 얼마만큼 가면 지칠 것 아니야. 이제 지치고 이제 독이 퍼질 것 아니야. 그러고 나면 독이 퍼지고 났을 때 띡 쓰러졌을 때 앉아가고 가만히 잡아당기기만 하면 고래를 잡아갖고 와. 근데 고래 맞았다고 해서 고래를 잡는다든가 내가 줄이 짧으면 계속 고래 뒤를 쫄쫄 따라다녀야 돼. 그럼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밧줄이 크면 남편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어쩌 내가 잡아당기고 와 아마. 그것이 우리가 서유기에 나와
있잖아. 소유기에 손오공이 무랑무랑 날아가고 뺑뺑 날아가는 게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났다. 내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내 충남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야? 여자분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잖아.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격, 그릇을 갖추는 것이 여기서는 마음 공부다. 그러면 남편한테만 이 화살을 쏘겠어? 자식한테도 쏘고 직장에서도 쏘고 현장한테도 쏘고 친구한테도 쏘고 다 쏘지? 안 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품을 갖추면 가는 곳마다 나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 때문에 맨날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은 친구 만나면 또 친구 때문에 짜증난다고 그러고 직장 가면 직장 누구 때문에 또 짜증난다고 그러고 설날 추석 때 형제간을 만나면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안 듣겠죠? 못 가니까 그 사람이 내가 내 그릇이 작으니까 가는 데마다 대질려. 가는 데마다 부딪혀.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은 맨날 누구 탓만 해. 그럼 누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고쳐야 돼. 내가 나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나를 비운다. 그게 공이야. 나를 비워라. 여기서 마음 공부는 내 뜻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남편이 술 한잔 드시고 왔어. 또 술 먹었어가 아니라 그리고 술 한잔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보 내가 한 잔 더 싸줄게. 내가 한 명 더 갖다 줄게.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사람이 감동과 과망 없는 거야. 거기서.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이 마음을 못 내는 거야. 우리들이. 이 마음을 못 내는 거야. 이게 거기까지가 내가 공부가 덜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것 배우자고 온 거예요. 그거. 남편이 특이하고 남편이 엉뚱한 것은 내가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분이야. 그분. 어째요? 전에 해석이 다르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이 내가 돈을 훔쳐갔어. 그럼 저 나쁜 도둑놈이 아니라 그렇죠? 저 도둑놈으로 인해서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도둑놈과 도둑 아닌 놈을 분별하고 있었구나. 도둑놈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아직도 착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그걸 알려주는 기회일 뿐이야. 알려주는 기회. 알았어요? 오히려 얼마나 없었으면 저 사람 도둑질이었을까. 내가 미리서 100% 줬으면 자비를 저 사람 도둑질 안 했을 거 아니야. 죄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먼저 그냥 가져가라고 놓아줄 것. 이런 마음이 나와요. 지금 안 나왔지만 저도 안 나왔지만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 못 와요. 부처님한테 뭘 배우러 와요? 그때 그 마음에 무의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교전에 상대방의 감화와 감흥을 받아. 거기에 그 천심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써봐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남편이 특이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이해. 아까 다른 사람이 말했잖아. 그렇다 거의 특이해. 특이한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바꾸던가. 아주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이하면 바꾸던가. 안 바꾸려면 짜증내갖고 답이 없잖아요. 내가 거기 놈을 수용할 만한 그릇을 키우던가.
아시죠? 아니면 다음 주에 모시고 와. 그럼 제가 남편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줄게요. 그래야 그분이 내 인정으로 변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거는 마음병 치료하는 곳이에요. 마음병 치료하는 곳.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양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초창기니까. 왜 또 그랬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온 사람부터 진료해줘야 될 거다요. 처음 온 사람은 뒤에 앉혀보면 오늘 좀 아는 사람부터 진료해줬다가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번 주에 질문하신 거. 자, 이게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요. 조견, 오은, 개공, 도일체구에 지금 질문이 조견, 오은, 개공이었어요. 전에 조견, 오은, 개공.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반야심경을 설명을 해야 돼. 왜냐? 이게 지금 이 조견, 오은, 개공이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의 핵심 사상.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이 왜 어려우냐? 왜 어려우냐? 일반 사람이 100명이 반야심경을 읽고 반야심경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00명 읽어도. 알아듣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전생에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이 이것을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경전이 중국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인도에 부처님이 설법을 49년간 설법을 하셨어. 49년간. 그러니까 그렇게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84,000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84,000 경전.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6년 동안 태어나서 하루에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읽어야 그것을 한 번 읽을 수 있어. 84,000 경전이면 알아듣겠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방대해요. 그런데